지금부터는 방금 지적하셨던 문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과 관련된 핵심 의혹하면 일단 휴가 미복귀 무마 논란일 겁니다.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 당직 사병인데 이 사람의 증언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 측 변호인이 그렇게 좀 이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밝힌 당시 당직 사병, 이제부터는 A씨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A씨가 국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증언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밝혔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이 당직 사병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평론가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 아들인 거잖아요. 이 네. 당직 사병 A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휴가 연장이나 미복귀 같은 게 이 서모 씨, 추미애 장관의 아들, 엄마가 당시 여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당연히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품었을 수도 있고 그건 전 공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6월 25일 이 A씨가 본인이 당직 사병을 섰고 추 장관 아들과 통화했다고 밝힌 그날에 당직 사병이 아니었고 통화도 안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 A씨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 건데 이 A씨가 이미 검찰에 본인이 그날에 당직 사병을 섰음을 증거가 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SNS 대화 기록이라던가 그리고 그 당시에 SNS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의정부면 의정부, 부천이면 부천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부대가 있는 의정부로 찍힌 이 GP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GPS 기록이.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 제보를 했다가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것에서 더 큰 화를 느꼈을 수가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한 베스트셀러 중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북한과의 단일화 논란 국면에서 예전 같으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순순히 받아들였을 일에 대해서 선수들도 반발하고 많은 20대들이 반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20대들 같은 경우는 네. 상대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불공정하면 이건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적인 분노를 가지고 나선 것 같고요. 이분이 만약 국회에 등장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상당히 더 곤혹스러워지겠죠. 이 사법적인 판단은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율을 관리하는 데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당직 사병 A씨는 한 언론과의 SNS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총선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번 사안들을 보면서 공정 정의보다는 어느 쪽이 내 편이냐, 자기 편이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배경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만약에 이 사병이 당시 그 당직 사병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 이른바 키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사병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에 대해서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당직을 섰는데 그 서모 씨가 안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위에서 처리가 됐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 휴가가 처리되고 그리고 귀대를 해야 되는데 즉 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대로 돌아오지 않고 밖에 있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 씨 측 변호인 측은 전화로 휴가 명령을 받았고 나중에 서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병이 와서 어쨌든 그날에 당직을 섰던 이 사병이라는 분이 오셔서 뭔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또 장해찬 평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당직 사병 그 당시 당직 사병을 했던 사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직접 본인이 봤던 일, 들었던 얘기, 그 다음에 경험했던 일을 다 얘기하게 되면 또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게 되면 그걸 또 반대로 얘기했던 분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분이 국회 나와서
진술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하면 네. 그 자체가 추미애 장관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여야가 다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분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지 또 여야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분이 또 발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진 않죠. 아,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딸 관련 의혹도 하나 더 불거졌습니다. 교수님,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딸이 아마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학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가 나와야 가는데 아마 비자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이제 본인이 그 추미애 대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국회 관계자가 아마 이제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이 추미애 장관 딸의 비자를 좀 빨리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폭로가 된 거고요. 네.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거기에서 외교부는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다만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 직원의 얘기는 전화 받고 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비자는 대사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하는데 외교부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맞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네. 지금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제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첫째는 왜 그럼 국회 직원이 추미애 장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 이건 뭐 100%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전화해서 왜 비자가 늦게 나오는지 또 그것도 외교부 얘기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이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왜 이게 늦게 나오는지 왜 이게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제가 뭘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 직원이 전화했던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면 이게 압력이 돼가지고 뭐 비자를 빨리 내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교부 발표를 따르면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아마 얘기를 해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거기 부분은 뭐 이제 의견이 다르죠.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그게 뭐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거기서 뭐 어떤 발표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아마도 외교부의 입장을 보면 특별히 압력을 가한 건 아니고 정상적인 문의가 와서 거기에서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방금 아들, 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가족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통역병 안 됐으니까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비자 빨리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보좌관은 이 장관과 국회의원, 뭐 그 당시엔 당 대표였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의 이 정책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을 보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정치인의 아들, 딸 뒷바라지하라고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4급 보좌관이면 제가 알기로 1년 연봉이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 고위직이거든요. 그 연봉을 추미애 장관 딸 유학 비자 알아보라고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제가 낸 세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설사 이게 성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하다못해 이 부모님이 정치인이라 바쁘면 뭐 삼촌이 전화하거나 문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왜 엄마 회사의 직원이 이걸 대신 전화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괜찮게 된다면 앞으로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뭐 공감병 같은 경우 정해진 업무 외에 감나무에서 감 따게 했다가 재판까지 가고 사성 장군이 실제로 감옥에도 잠깐 갔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못 쓰게 하는 우리나라 어떤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라서 이 정도 사안 그리고 외교부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시인하고 나왔잖아요. 이 시인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추미애 장관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는데 여야 대표 회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좀 거론을 할 것 같고 문 대통령도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라인에서는 1대1 회동 이야기가 또 최재성 정무수석 취임하고 막 시작됐다가 조금 사그라든 측면이 있어요.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 들을 게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야당이 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과연 당장 만나고 싶어 하실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제의와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1대1 이 영수회담을 별로 원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령 만나게 된다면,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 물리고 대통령 측근이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확답을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하면 어찌됐든 여야가 인정하는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로 분류되었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법조인 출신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1대1로 뭔가 토론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 대답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여러모로 지금 국면에서 청와대가 1대1 영수회담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단기간에 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또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제의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던가 아니면 1대1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가 만나는 회동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예전 조국 사태 때는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을 아낀다,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의견이 너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의혹은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또 검찰이나 수사 당국의 압력으로 비춰주시는 요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여론의 파장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갖춰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은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한간에 불거지고 있는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간 사실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시행해 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 검찰 개혁과는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수 있고요. 또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카드를 또다시 던진다고 하는, 물론 그 멈추는 건 아니지만 어떤 행동을 또다시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본인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또 행동을 하거나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의 어떤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당분간 이 문제가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행동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와 맞물려서 당분간 검찰 개혁 등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잠깐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